안녕하세요. 나란말 채널입니다. 한국 최신 전투기 KF-21이 4.5세대라는 말이 있고 자칭 군사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은 4.8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전투기가 어떻게 4세대, 5세대, 6세대 등 구분되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기는 기술 발전과 군사적 요구에 따라 세대별로 구분되며 각 세대는 항공기 설계, 무장, 전자전 능력, 기동성, 속도, 스텔스 능력 등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다음은 전투기 세대 구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1세대 전투기 1944년에서 1953년으로 구분합니다. 주요 특징은 초기 제트 엔진 전투기, 기본적인 공중전 능력, 제한된 항속 거리입니다. 예로 미그-15, F-86 세이버입니다. 1세대 전투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된 초기 제트 전투기로 주로 아날로그 장비를 사용하고 초음속 비행이 불가능했습니다. 전술은 기본적으로 포나 미사일을 이용한 근거리 공중전도급 파이트에 의존했으며 전자전 능력은 거의 없었습니다. 1세대 제트 전투기들은 터보제트 기관을 사용하여 매우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추진력을 얻고자 첫 번째로 터보제트 기관을 사용했다. 프로펠러의 효율성은 아음속 부분에서는 매우 떨어졌는데 초기 제트 기관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프로펠러와 비교된다. 기관포를 장비한 일직선 형태의 주익을 가졌고 아직 레이더는 장비되지 않았다. 레이더는 일부 야간 전투기에나 장비되었다. 초기 제트 전투기들은 사실상 아음속 수준으로 속도가 빠르다는 점 외에는 아직 프로펠러 전투기에 비해 무장이나 장비, 설계 면에서 크게 나은 것이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 말에 독일이 R4M이라는 공대공 로켓을 개발하여 실전에 사용하기는 했으나 기관포와 기관총이 무장의 주류였고 공중전 역시 제2차 세계대전 방식의 근접 격투전이 전부였다. 1939년 8월 말에 독일에서 최초의 제트 비행기인 헤인켈 H-178이 첫 비행을 했고 1941년에 최초의 제트 전투기, 첫 번째 실전 운용이 가능한 제트 전투기인 Me-262를 개발하여 첫 비행을 했다. Me-262 전투기는 1944년 말에 공중전에 참가하여 프로펠러 전투기보다 빨라 숙련된 조종사가 조종하면 프로펠러 전투기가 상대하기가 매우 힘들었음을 보여주었으나 전쟁 후반 독일의 연료 부족 때문에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고 Me-262는 피스톤으로 추진하는 프로펠러 비행기들을 구식 비행기로 전락시켰다. 독일의 제트 전투기에 관한 보고에 자극받은 영국은 1944년에 글로스터 미티어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실전에 투입하기 시작했다. 전쟁 말에 프로펠러 전투기에 대한 거의 모든 개발이 끝났다. 라이언 FR 파이어볼처럼 프로펠러와 제트 기관을 같이 갖춘 전투기도 사용되기는 했으나 1940년대 말에는 모든 새로 설계된 전투기는 제트 기관만을 갖추게 되었다. 제트 기관이 갖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초기 제트 전투기들은 완벽하지 못했다. 운영 수명은 시간 단위로 잴 수 있었다. 기관이 너무 크고 내구성이 약했으며 추력은 느리게 증가했다. 처음으로 제트 전투기 간에 공중전이 벌어진 것도 이때였다. 한국전쟁에서 독일의 제트 전투기 개발 기술을 습득한 미국의 F-86과 소련이 미그-15 간에 벌어진 공중전이 최초의 제트 전투기 간 공중전이었다. 그러나 두 전투기의 주무장은 기관총 F-86과 기관포 미그-15였다. 2세대 전투기는 1953년에서 1960년 사이라고 말합니다. 주요 특징은 초음속 비행, 공대공 미사일 도입, 제한된 전자전 능력입니다. 예로 F-104, 스타파이터와 미그-21입니다. 2세대 전투기는 초음속 비행이 가능해졌으며 공대공 미사일이 주요 무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시기에는 레이더가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처음으로 전자전 장비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날로그 장비에 의존했고 전투기의 성능은 항공기 자체의 기동성과 무장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이 시기에 제트 전투기의 전투 능력 향상을 위해 많은 새로운 기술들이 채용되었다. 본격적인 미사일 무기를 장비하기 시작한 것이 이 시기의 일이다. 목표를 추적할 수 있는 표준 레이더가 필요한 AIM-9, 사이드와인더나 AIM-7 스페로우 같은 유도 미사일은 이른바 가시거리박 BBR, 비안드 비저얼 레인지 전투를 가능하게 했다. 독파이트라 칭하는 가시거리 안에서 벌어지는 근접 격투전으로 바뀌곤 했지만 말이다. 비행기 설계자들은 후테익, 삼각익, 가변 후테익, 동체 넓이 규정 에리어, 룰 같은 새로운 다양한 항공 기술을 실험했다. 후테익 덕분에 2세대의 전투기들은 초음속의 벽을 깰 수 있었다. 초음속 제트 전투기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2세대의 특이한 점은 F-105나 수호의 수-7 전투 폭격기와 F-104 스타파이터와 영국 라이트닝 같은 요격기였다. 요격기는 유도 미사일이 기관포를 완전히 대체할 것이며 전투는 가시거리 밖에서만 벌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결과로 요격기는 대형 미사일과 강력한 레이더를 장비하게 되었고 속도를 우선시하여 상승력과 기동성을 희생시켰다.
기관포는 고정 무장에서 제외되고 미사일만을 장비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시대를 풍미한 미사일 만능주의는 1960년대에 베트남 전쟁을 겪으면서 미사일만으로 무장한 F-4 등이 소형 미그 전투기에 도전하면서 잘못된 사상임이 곧 드러나게 되었고, 다시 전투기들은 기관포를 장착하게 된다. 3세대 전투기는 1960년에서 1970년 사이입니다. 주요 특징: 다목적 임무 능력, 향상된 전자전 및 레이더 시스템, 기동성 강화입니다. 예로는 F4 팬텀 2 그리고 미그 23이 있습니다. 3세대 전투기는 다목적 임무 수행이 가능하며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전자전 장비와 레이더 시스템이 크게 발전했고 비행 성능 또한 향상되었습니다. 공대지 임무 능력도 강화되어 항공 지원과 폭격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3세대는 1세대에서 도입된 기술들이 완성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때 항공학의 발전이 향상된 미사일, 레이더와 항공전자 장비의 도입을 통해 전투 성능을 향상시켰던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도미사일 실전 운용 경험의 결과로 전투기 설계자들은 미사일이 만능이 아니며 근접격 투전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기관포가 다시 표준 장비가 되었고 기동성이 우선적으로 다시 중요하게 다뤄지기 시작했다. 전투기 성능이 대대적으로 F4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중폭격기인 B-24 리버레이터보다 더 많은 유효 탑재량을 자랑했다. 향상되는 동안 이런 혁신들은 비용 증가라는 문제를 대두시켰다. 이전에만 해도 야간 전투기, 중전투기 같은 특정 임무에 특화된 전투기들을 개발해왔다. 증가하는 개발 비용 상승 문제의 대안으로 이제 특화시켰던 임무들을 융합하기 시작했다. 맥도널 더글라스 F4 팬텀은 원래 미국 해군의 순수한 함상용 요격기로 설계된 기종이었다. 그러나 공군, 해군, 해병대 모두 사용하는 다임무 전투기로 성공적으로 변신했다. F4를 사용하는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였다. F4로 시작된 다임무 멀티롤 전투기는 4세대 이후부터는 전투기 개발의 기본 요구사항이 되었다. 4세대는 전투기 1970년에서 1990년까지입니다. 주요 특징은 멀티롤 다목적 능력, 디지털 항전 장비, 고도 기동성, 능동 전자 스캔 배열, 아에사 레이더 도입입니다. 예로는 F-16 파이팅 펠콘, F-A-18, 호넷 F-A-18 호닛, 수호이 27이 있습니다. 4세대 전투기는 멀티롤 능력, 즉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디지털 항전 장비와 비행 제어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전투기의 기동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가 더욱 발전하여 전자전 환경에서의 생존성과 전투 능력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4세대 전투기는 일반적으로 1970년대의 개념으로 설계돼서 대략 1970년도에서 1990년까지 개발된 전투기들이다. 2세대의 전투기 설계 개념은 그 전 세대 전투기의 사용 경험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았다. 4세대 전투기의 대표적인 예는 F-14 톰캣, F-15 이글, F-16 파이팅 펠콘, F-A-18 호넷 등의 미국 전투기들과 소련의 미그 29, 수호이 27 등을 들 수 있다. 급증하는 개발 비용 문제와 F-4, 팬텀의 성공적인 운용 사례로 인해 2세대에서는 멀티롤 전투기들이 인기를 얻게 되었고, 심지어 원래 F-4가 그랬던 것처럼 특정 목적을 위해 개발된 전투기들도 다양한 임무를 수 있는 능력을 요구받게 되었다. 항공전자공학 덕분에 개발될 수 있었는데 개발 비용이 계속 상승한 관계로 경제성 문제 때문에 다목적 전투기 개발을 더욱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미그 23이나 파나비어 토네이도 같은 전투기들은 여러 종류의 임무에 특화된 파생형이 있지만 미라주 2000이나 FA-18 호넷 같은 진정한 다목적 전투기들도 있다. 이전 시대의 요격기와 달리 대부분의 현대 제공 전투기들은 근접격 투전, 도그파이트를 위해 민첩하게 기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플라이 바이 와이어와 안정성은 2세대 전투기들의 공통사항이다. 또한 가시 영역, 위드인 비주얼 레인지에서의 직접적인 전투의 필요성을 없애줄 것으로 기대했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효용성이 기대했던 것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전투기의 기동성에 보다 중점을 맞춰서 설계가 이루어졌다. 4.5세대 전투기 1990년대 말에서 2020년대 이 시기입니다. 주요 특징은 일부 스텔스 기술 적용, 향상된 레이더 및 센서 융합, 네트워크 중심 전투 능력. 예로는 F-15의 스트라이크, 유로파이터 타이푼, 수호의 35, KF-21, 라팔 등이 있습니다. 근데 라파라 팔렸니? 4.5세대 전투기는 4세대 전투기에 비해 더욱 발전된 전자 장비와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으며 일부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중심 전투 개념이 도입되면서 데이터 링크를 통한 실시간 정보 공유와 상황 인식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4.5세대는 현재 운용 중인 전투기들을 설명하는 3세대와 비교했을 때 공기역학 기술의 정체로 슈퍼컴퓨터로 가능한 제한적인 스텔스 기술을 포함하여 80년대와 90년대 마이크로칩 및 반도체 기술로 가능한 발전된 기술을 응용하여 전자기술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시기다. 이 세대에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사례는 보잉 FA-18EF 슈퍼 호넷이지만 근본적으로 1970년대 호넷 설계의 업그레이드다. 기본적인 공기역학 설계가 큰 발전이 없는 동안 슈퍼 호넷은 글라스 콕핏, 고체 소자, 아에사 고정식 배열 레이더, 새로운 엔진 무게를 감소시키는 복합재의 사용, 레이더 노출 면적의 감소 기술 같은 전자 기술을 발전시킨 것이다. 5세대 전투기 200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이다. 주요 특징은 완전한 스텔스 설계, 초음속 순항 능력 슈퍼 크루즈 및 고급 센서 융합 및 네트워크 전투 능력이다. 예로는 F-22 랩터, F-35 라이트닝 II, 수호이 57이 있다. 중국 제20 은 심장병이 5세대 전투기는 완전한 스텔스 설계를 기반으로 하며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능력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초음속 순항이 가능하고 고도의 센서 융합 기술을 통해 파일럿에게 종합적인 전장 상황을 제공합니다. 네트워크 중심 전투 능력도 매우 뛰어나며 다양한 플랫폼과의 데이터 공유를 통해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현재 최첨단 전투기 설계는 추력 편향 노즐, 복합 재료 동체, 초음속 슈퍼 크루즈, 스텔스 기술과 같은 새로운 기술로 개발 중이다. 아직까지 5세대 전투기가 실전에 투입된 공식 기록은 없으며 아직 개발 중이거나 F-22 랩터처럼 실전 배치 후 비공개 임무한 것이 전부다. 유럽 공동개발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비슷한 성능으로 F-22와 경쟁 기종으로 간주되긴 하지만 2004년부터 생산하기 시작한 미국의 F-22 랩터만이 진정한 5세대 전투기이다. 실전 배치가 된 F-35 라이트닝 II도 스텔스 전투기이지만 아직 계속 개발 중입니다. F-22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국가들이 장기간 개발 중인 4세대 전투기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일본의 미쓰비시 ATDX, 중화인민공화국의 제니십과 인도의 중형 전투 항공기 프로젝트 미디엄 컴뱃, 에크래프트, MCA 러시아의 PLK FA 등이 그럽니다. 최근 시제기 6대대까지 만든 대한민국 KF-21도 5세대 전투기의 영향을 받았고 블럭이부터 5세대로 분류될 것이다. KF-X 프로젝트의 KF-21은 지금 양상 20대를 수주받아서 만들고 있다. 6세대 전투기는 현재 미국이 개발 중에 있다. 주요 특징으로는 고급 인공지능 AI 및 무인 항공기 통합, 극초음속 비행, 향상된 스텔스 및 전자전 능력. 예를 들면 개발 중인 NGAD 미국, FCAS 유럽. 6세대 전투기는 현재 개발 중이며 AI와 무인 항공기의 통합이 주요 특징으로 예상됩니다. 극초음속 비행 능력과 더욱 향상된 스텔스 및 전자전 능력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투기는 네트워크 중심 전투 개념을 넘어 전장의 모든 요소를 실시간으로 통합하고 제어하는 능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투기는 기술 발전과 군사적 요구에 따라 세대별로 구분되며 각 세대는 항공기 설계, 무장, 전자전 능력, 기동성, 속도, 스텔스 능력 등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6세대 전투기의 가장 큰 특징은 유무인 통합에 있습니다. 유인 전투기일 때 무인 전투기 세대, 무인 공중급유기 이렇게 개념, 설계로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무인 공중급유기는 이미 몇 차례 시험 비행에 극비리 성공하였고 실전 배치 준비 중에 있으며 무인 전투기도 고기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조종사가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위험한 기동이나 임무를 무인 전투기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 나낱말 채널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유익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